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는 개요를 얘기했고 이 시간에는 이제 과정 1 정식으로 책자 교재 과정 1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과정 1부터 하겠습니다. 자, 과정 1에 17쪽 그러니까 17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전체적인 그 개요서 설명했듯이 그걸 조금씩 기억해 가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죠. 자, 상형 문자라고 했죠. 보통 우리 쓰는 것을 그러면 필순이라고 그러는데 글자 쓰는 순서 이런 걸 필순 그러는데 필순. 자, 필순은 어떻게 쓰느냐? 방법만 그것도 요령만 알면 된다 이거죠. 우리 글이나 한자나 쓰는 순서는 차례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죠? 왼쪽에서 기본적인 것이 왼쪽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떻게 아래로 자, 그럼 해보죠.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자, 한자에서 기억은 알아둘 거. 한자에서 기억은 한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획이란 말은 이렇게 쓰고 여기 멈췄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획이다. 이거는 그은다는 거니까 한 번 그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한 번에 쓴다. 단 니은은 두 번에 쓰는 건데 그 대신 니은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니까 셋, 제일 밑에 마무리 넷. 그러면 몇 획? 4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 이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만 주의하면 되죠? 기역자. 기역자 모양 같은 것은 한 번에 쓴다. 그러니까 한 획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모양? 상형 문자다 이거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해 모양이에요. 해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런 걸 재부수라고 그러는데 재부수란 말은 이 해, 일 자체가 부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독립된 글자이면서도 부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된 글자로는 그러면 해 모양이 있으니까 뜻이 해, 발음교는 해, 일. 그 다음에 하루, 일. 하루를 나타내니까 하루, 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날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날. 하루 이틀 가는 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글자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느냐 했을 때 그 본뜻 모양이 대표 음이 돼야 맞는다 이게. 그게 본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해가 본래의 뜻이다. 본뜻. 자, 그러면 이 해가 들어가는 한자어 낱말을 한번 보죠. 해가 떴다. 그러니까 우리 해가 뜬다 보통 그런 것을 해돋이니까 일출. 그렇죠? 일출. 자, 이 출자는 태어나다는 뜻도 있고, 나간다는 뜻도 있고, 출발한다 할 때 나간다는 뜻도 있고, 태어나다는 뜻도 있고, 나온다는 뜻도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온다. 뭐가? 해돋이. 해가 이렇게 돋아 나온다. 떠 오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출. 그럼 일출이니까 해돋이니까 해 뜬다. 그럼 다시 하나 해라는 뜻으로 해보면 햇빛. 그러면 빛광자니까 햇빛, 일광. 빛이니까. 자, 빛에는 다시 다음 은인가 이 빛광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빛은 위에가 불화자가 이 불화자의 모양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됐고 밑에는 이렇게 된 건 사람이니 모양이 변했다. 단 이 사람이는 어떤 글자에 어디 가서 발에만 붙는다. 이 모양은 어떤 글자의 맨 밑에 발에만 붙는다. 그 대신 사람이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가 했으니까 날이라든가 하루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기. 이것은 말을, 이건 기자는 이때 발음교예요. 발음교, 몸기, 발음교고. 여기서 말이 뜻이니까 말을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뭘로? 글씨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쓴다는 쓸 기자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쓰는 것을 일기. 그 다음에 또 일기가 있죠. 그날 그날에 무엇을 그날에 하루에 날씨. 그것도 일기다 이거예요. 날씨. 날씨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일기다 그 말이죠. 일기. 그러니까 발음교는 똑같죠? 일기. 장단은 똑같다 이거예요. 일기. 그 대신 요 밑에 이 기는 날씨고 위에 일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느낌을 쓰는 것이 일기고.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해 모양을 본떠 쓰니까 해가 본래의 뜻이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다음에 달월, 달. 자, 달월을 쓸 때는 원칙적으로 이거를 합치지를 않는다. 즉, 이렇게 딱 합치지를 않는다. 이렇게 딱 합치면은 뭐가 되느냐? 고기육자가 된다. 고기육. 이렇게 딱 합쳐버리는 것은 고기육이다. 이 고기육, 이렇게 고기육도 상형문자인데, 고기육이 어떤 글자와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쓸 때는 그냥 고기를 나타내는 낱말로 쓸 때는 이렇게 고기육을 쓰지만 이 고기육이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 달월은 이렇게, 왜? 달은 이런,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이질러진 그 달의 모양을 본떠 쓰는 거니까. 달은 해하고 달라서 달은 이렇게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반달로 됐다가 다시 큰 보름달로 됐다가 또 창창창창 줄어서 초승달로 됐다가 다시 또 커져서 반달. 그러니까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모양을 했다. 해처럼 둥그렇게 안 해놓고 그래서 달. 이것도 제국수다 이거요. 뭐 쓰는 순서는 뭐 마찬 해이라고 마찬가지니까 자 하나 하고 여기서 기억자는 한 획에 한 번에 써야 된다니까 둘이고 위에 밑으로 셋 이러면 넷이니까 이것도 네 획이 되겠죠. 4획이고 자 달 모양을 본떠 쓰니까 달. 자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킨 거고 우리 달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 달, 두 달 할 때도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달에는 다음 달에는 그때는 뭐가 그런 걸 우리는 한 달이란 말로 쓰죠. 나타내죠. 그러니까 한 달월. 자, 한 달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월은 낱말이죠. 낱말인데 세월월. 그래서 달은 해처럼 마찬가지다. 달이 뜬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달이 뜬다. 그럼 달이 뜬다 했으니까 월출하면 되고 해에서 일출처럼 월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달빛 햇빛이나 달빛이나 똑같죠? 그럼 뭐만 월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자 빛은 똑같은 빛이니까 달빛 햇빛 달빛은 월광 베토벤에 뭐 있어요? 밤에서는 월광곡. 곡은 자 곡은 뭐예요? 여기서 곡은 이건 원래는 구불곡자인데 꼬불꼬불 이렇게 광주리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곡자인데 구분. 원래는 여기서는 그 음악을 나타낼 때 곡이라고 말이야. 음악을 나타낼 때 리듬, 그 작곡. 그래서 월광곡. 그렇죠? 달밤을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냐? 달밤, 월, 밤. 밤을 우리는 야라고 하니까 밤야 떠서 월야 그러면 달밤이 되겠죠? 월야. 월야, 달밤. 근데 여기서 한 달, 두 달 하는 것은 한 달 하면 한 달, 월. 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일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월급쟁이 하는 월급.
자, 이 월급 할 때 급은 준다는 뜻이죠. 이거는 준다. 줄 급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월수라든가 월수입 한 달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 받는 돈이 얼마냐 그럴 때 월수 그러는데 월수 그러는데 이건 한 달에 받는 돈. 그 다음에 세월 할 때 이거 쓴다. 그렇게만 우리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이해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그 다음에 이 달이 가물원에서 이제 자연히 날이 간다는 얘기예요. 달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그러니까 가면은 뭐 세월이 된다. 그랬을 때 밤에 떠 있는 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나타내는 세월 그런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투자를 우리 배웠으니까 투자 가지고 상형문자는 상형문자가 합치면은 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하고, 해하고, 달하고. 그렇죠? 해, 일, 달, 월이니까 해와 달을 합치면 이제 글자가 된 거예요. 해라는 뜻과 달이라는 뜻이 합쳐지면 달. 그럼 뭐가 돼요?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밝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명이라고 읽는다, 이거. 그러니까 밝다, 명, 밝을 명, 또는 뚜렷할 명, 똑똑할 명.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음 해보죠. 다음은 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 둘, 그 다음에 가운데 셋, 이게 부은이면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네 획이 되면서 이것도 자기가 그냥 부수 역할을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재부수라고 합니다. 자기 부수. 이건 뭘 모양을 본떴어? 불이 어떻게 활활 타는 모양. 불이 활활 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불화자. 그러니까 본래의 뜻이 뭐예요? 불이죠. 불. 그러면 불을 이렇게 지피면 어떻게 돼?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덥다. 그래서 더울화. 사람들이 열받는다 그러는데 열받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미소 슬슬 짓는데 말이야. 웃음 짓는데 열받을 수는 없다 이게. 그때 우리들이 뭐라 그래? 흔히 어른들이 화난다고 그래. 화가 난다고. 그랬을 때 이 화자를 쓰는 거야. 불나는 것처럼 말이야. 뜨거워진 몸이. 그러면서 기분이 언짢아진 것을 우리는 화난다 할 때 이 화자를 쓴다. 그래서 더울화, 탈화, 화날화 이렇게 쓴다. 이거. 자, 그러면 이 화자를 배웠으면 화자가 들어가는 우리가 최소한도 이거 뭔가 기본적인 한자어, 즉 낱말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불을, 자, 불을 어디? 불을 불 끈다 이거예요. 불 끄는 역할 일을 하는 데거든요. 이게 소방서다 이게. 소방서에서 불 끄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 소화라고 한다 이거예요. 소화. 그래 이렇게 보면은 분말같이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빨간 통에가 들어있는 건 소화기. 소화기.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소화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119 그 자동차에다가 물을 받는 거. 화재를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을 공급받는 데를 그거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 걸 소화전이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소화. 그러면 이게 뭐요? 이때는 이건 끌 소자다 이게. 물론 꺼질 소도 된다 이게. 근데 소화, 소화제. 우리 밥 먹고 이거 뭐 잘 소화가 안 된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이 분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삭힘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소화 불량. 그러면 뭘 먹어? 소화제를 먹는다. 그럴 때는 그때 소화는 여기는 불이니까 이 불화자를 썼지만 이제 이때는 다르게 돼야 된다. 먹었던 음식물이 잘게 이렇게 해서 분해가 돼야 되니까 삭히니까 그런 거를 소화. 다르죠? 발음은 똑같다 이게 소화 같은데 위에는 불 끄는 거고 밑에는 사람 배 꺼지는 거고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불 놓는 거. 불 놓는 건 뭐라고 그래요? 방화. 불 놓는 건 방화예요. 자, 이건 어떤 한자의 개요를 할 때 이 방자가 나오는데, 이때 앞에 있는 방은 발음교다 그랬죠? 여기 이거는 치일복, 때릴복인데, 내쳐서, 때려서, 회초로 쳐서 사람을 내쫓는다. 그래서 쪽출방, 내칠방에서 방화, 불 놓는다. 방화. 근데 방화가 또 하나 있다 이거요. 그럼 무슨 방화 있냐? 사전에 불이 나기 전에 말이야. 불날 것을 염려해서 미리 막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방화라고 한다 이거. 자,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방화인데 한자는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같은 방화인데 하나는 불을 놓는 거고 하나는 불을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 그거 자, 우리말에는 그런 걸 유사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이 많다 이거예요.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그런 점은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급하다는 뜻이 하나 있는데 급하다. 몹시 급하게 다급하게지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화급을 다툰다 그래. 그러면 화급. 이게 빠를 급자, 빠를 급행열차 한다든가 뭐 급히, 황급히 할 때 화급. 생각해봐요. 불이 났으니 얼마나 다급하냐 그 말이야. 응?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빌려다 쓴 비유법이다. 화급이면 몹시 급하다 할 때. 그럴 때 화급을 한다. 다음에 자, 물수로 넘어가서 물수는 가운데 것 먼저 쓴다. 그래서 가운데 것이 한 획이고 왼쪽 것이 둘. 자, 왼쪽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냥 기역자 비슷하니까 한 번에 쓴다.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역자하고는 다르고 하니까 이건 끊는다. 그러니까 이게 세 이렇게 끊어서 넷. 그래서 네 획이 되겠어요. 자, 조심하. 이것도 차기 부수다 이거예요. 제부수의 수가 부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뭘 본뜬 거냐? 흘러가는 무엇을 이 흘러가는 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니까 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뭐가? 물이 본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고 뜻은 우리 읽을 때는 수라고 읽어야 되니까 물수. 이거는 물은 국물, 국물. 국 끓이면 그 물 있잖아요. 그 국물수라고도 하고 육수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고를수.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바르게 편편하다 평평하다 할 때 그때 고를수.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을 식수 그러죠. 식수. 자, 먹을 식자 써서 식수. 그러면 먹는 물을 주는 것을 급수라고 그러는데 급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먹는 거? 찬물은 냉수고, 찰냉자 써서 냉수고, 찰냉, 냉수고. 그럼 얼음물 먹으면 뭐예요? 얼음이니까 얼음 빙자를 써서 빙수. 그쵸? 빙수. 근데 이 빙수에다가 얼음덩어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기계로 갈아서 하는 게 빙수죠? 얼음이니까. 얼음빙이니까. 근데 여기다 뭘 넣어? 팥을 넣으니까 뭐가 돼? 팥빙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팥빙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다는 얘기니까 높낮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수평이라고 그래요. 수평. 자, 바다에 보면은 바다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자로 보이는 거, 바다 이렇게 합쳐잡고 일자로 보이는 선을 우리는 수평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가서 물 위 하니까 뭐예요? 수상이죠? 그럼 물 가운데 수중 또는 수심, 물의 깊이, 수심, 물 가운데 수중발래. 그 다음에 물 위, 제일 위에 겉에 수면. 물 가지고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공 가지고 하는 거 수구라는 게 있죠.
축구는 발로 차는 거지만 이 수구는 물에서 이렇게 손으로 던지고 하는 거. 운동 경기. 그래서 물. 자, 물. 그 다음에 나무. 나무로 건너갑니다. 나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사물에 실질적으로 있는 물체의 모양을 본뜬 거다. 나무. 자, 이거는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둘, 왼쪽 셋, 오른쪽 넷. 사획이죠. 이 자체도 제부수다. 그래서 이건 나무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뭐가? 나무가 뜻이죠. 그래서 나무목. 자, 이거는 무명목이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무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 글자하고 또 합쳐진 글자가 나오더라도 거의 나무 이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하고 관계되는 뜻이 반드시 된다. 그것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만 알면 되는데 단 나무는 이렇게 그어놓은 건 땅이고 밑에는 뿌리고 위에는 줄기다. 그것은 기억해 둬야 된다. 우리는 나무하고 돌을 목석 그르고 나무로 뭐를 만드는 사람. 나무 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목공. 다른 말로 하면 목수. 목수는 뭘래? 손으로 하니까 목수. 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손은 손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으로도 쓴다.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 공 던지는 사람 투수한데. 자, 그거는 조심해. 그 다음에 바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상수다 하수다 자기보다 수가 한 수 높다 낮다 하면 잘하고 못한 걸 나타낼 때도 이 수를 쓴다는 것만 이제 우선 그렇게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 가상 우리 나무를 심는다. 언제? 4월 5일 날. 심는다. 그러니까 심으니까 뭘 심어?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목이 들어가고 나무를 심는데 이거다 사실은 발을찍, 고들찍은 이건 발음교인데 나무를 심기 반드시 심잖아. 그래서 심을 식자를 써서 심다. 써서 뭐 했어? 식목. 물론 식목이란 뜻 쓰고 나무 숫자를 써서 식수란 말도 쓰고 식목일. 식수. 식목일 날 식수를 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나무인데 아주 오래됐다. 오래된 나무 고목. 고목. 우리 보통 고목나무. 자, 여기서 고자는 발음교고 나무가 오래됐다. 그 오래되면 잎이 마르고 죽는다. 잎이 말랐다면 고여.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 고사됐다. 그럴 때 쓰는 고목. 고목이죠? 그러니까 식목. 나무가 드는 건 많죠? 목재. 목재소. 채재 할 때 목재소. 그래도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목. 수목이 우거졌다. 자, 이 나무는 꽤 쓰는데, 이 나무가 들어간 글자는 상당히 많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가상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무 그냥 두 개 나무 해도 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우거졌으니까 숲을 하나 더 하면 뭐예요? 나무가 세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빽빽하다. 우거졌다 이거죠. 그래서 빽빽할 하나 둘 셋이니까 뭐예요? 3 해놓고. 뜻은 우거졌다. 빽빽하다. 그래서 빽빽할 3. 그래서 나무라는 뜻만 잘 알면은 이 나무가 어떤 글자하고 합쳐진 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무명목이라고 내가 쓴다고 그랬는데, 무명. 옛날에 이 삼배 같은 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목화로 만드는 거, 목화밭 할 때 목화로. 그런 걸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천을 만드는 거, 광목이라고 그러는데, 광목. 요즘 말에는 뭐 그런 거 잘 안 쓰고, 포목점. 포목상, 포목점 할 때 이건 배포. 배는 삼배 같은 건, 뭐 기계로 짜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요즘에는 전부 기계로 짜는 거예요. 얘는 배틀에서 짜는 거. 그럴 때 포목상, 포목점. 자, 오늘은 과정 1의 첫 강의, 그러니까 1강으로서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지금까지 한 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고 전부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글자인데 단 이 쉬운 글자를
그렇게 그냥 눈여겨보고 잘 익혀두면은 이 글자가 전부 다른 글자하고 합쳐가지고 쓰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처음부터 제대로 바르게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워요. 고맙습니다.